안녕하세요. 무상보리심입니다. 오늘은 저번에 이어서 두 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두 가지 정도를 이야기하겠습니다. 보통 직장인 투자자들이 많이 있고 제 이 강의가 어떤 기본적인 그 개념을 잡는 강의고 직장인들이 따라할 수 있는 그 투자 방법에 대해서 말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 투자하려야 할 시간이 얼마나 있는지 그런 거를 좀 고민을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애널리스트와 펀드 매니저는 주식에 대해서 전문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실력이 다 뛰어나기 때문에 투자를 잘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하지만 많은 전부가 투자에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애널리스트와 펀드 매니저도 극히 일부의 사람들만 보통 성공하는 그 케이스가 있고 대부분은 평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전문가가 아닌데 불구하고 투자에 성공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야겠지만 과연 얼마나 노력하고 얼마나 시간을 투자할지에 대해서 미리 좀 정해놓고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투자에 미쳐서 다른 것을 포기할 수 있나 이런 고민도 한번 해보셔야 되죠. 왜냐하면 직장 생활을 하고 결혼해서 아이도 낳고 키우고 하기 때문에 시간이 좀 모자르죠. 그렇죠. 시간을 쪼개서 투자를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것을 포기하고 투자만 할 것이 아니라면 그 시간 배분을 잘 하고 꼭 엄청나게 이렇게 어마어마한 노력을 꼭 해야만 투자에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저렴한 거를 사면 되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투자에 특히나 주식 투자에 성공하려면 많은 노력이 필요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인 어떤 투자 철학도 세워야 되고 다양한 기업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시장에 그러한 기업들을 하나씩 공부하다 보면 시간이 모자르죠. 평생 공부만 하다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기업들이 생겨나기 때문에 그런 건데 우리가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강남 부동산 자산가들이 어떻게 보면 다 성공해 있죠. 왜냐면 뭐 33평 아파트 한 채만 하더라도 거의 20억에 육박하고 테헤란로변에 있는 대형 건물들은 적어도 수백억에서 뭐 1, 2천억 수준까지 합니다. 그리고 이면에 있는 뭐 4층짜리 다세대나 다가구 주택 이런 것만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한 3, 40억 정도는 합니다. 그러면 뭐 물론 이제 부동산에 대한 전문가도 있겠지만 제가 만나본 이러한 건물주나 그 집주인들 보면 부동산 전문가라고 볼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일반적인 생각을 갖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부동산을 이렇게 취득해서 오랫동안 보유하는 바람에 그들이 엄청난 자산을 모았죠. 부동산은 이들은 부동산 연구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경험적으로 부동산이 좋다는 걸 이해할 뿐입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우리 윗세대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이 자고 일어나면 가격이 올랐습니다. 그런 경험이 많기 때문에 부동산에 대한 신뢰도가 상당히 높죠. 그리고 저 같은 경우 저는 뭐 강남에서 주로 활동을 했기 때문에 다른 지역은 잘 모르겠지만 강남은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뭐 최고의 지역? 그렇게 볼 수 있죠. 주식으로 따진다면 아마 꾸준히 이익을 내는 기업이라든가 아니면 시장에서 꾸준히 살아가는 기업으로 볼 수 있죠. 그리고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비자발적 장기 보유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취득세도 굉장히 높고요. 요즘에는 아파트 이제 주택의 경우에는 취득세가 좀 저렴한 경우도 있지만 예전 같은 경우에는 4%였죠. 그래서 뭐 등기 비용하고 법무사 비용 이런 것까지 하면 거의 매매가의 5%가 취득 비용으로 나갑니다. 그러면 10억짜리 아파트를 하나 사서 취득을 해서 등기를 하게 되면 약 5천만 원 정도가 세금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보유세 있고 나중에 팔 때는 또 양도소득세가 있죠. 양도차익이 있다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사기 전 한 번 사게 되면 장기 보유를 합니다. 그래서 뭐 10년, 20년, 30년 이렇게 보유하고 또 어떤 때는 상속까지 하죠. 그래서 장기간 보유하기 때문에 보유하는 동안 인플레이션 상승과 가격 변동성을 다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마어마하게 오르게 되는 거죠. 이들이 대부분 이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갖고 부동산을 보유했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비자발적으로 보유하는 겁니다. 세금을 내기 싫기 때문에 특히나 양도소득세를. 그리고 시세에 무관심합니다. 물론 이제 아예 무관심한 건 아니고 뭐 부동산 가격이 좀 떨어진다 그래서 겁먹고 오늘 팔아버려야겠어 이런 결정을 내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떨어지면 떨어졌나 보다, 또 오르면 오르는가 보다, 이 정도의 관심을 갖고 있지, 뭐 부동산 시세가 쭉 떨어져 갖고 야 이거 가격 폭락 오겠는데 겁나는데 이거 내일 당장 팔아버려야지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주식은 안 그렇죠. 하루에 뭐 한 10%만 떨어져도 물론 이제 10%가 작지는 않지만 난리가 나죠. 만약에 삼성전자가 내일 뭐 한 15% 떨어진다. 그러면 아마 시장에 패닉이 올 겁니다. 패닉. 근데 부동산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면 파는 것도 쉽지 않고 만약에 그렇게 가격이 떨어지면 누가 사주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팔리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보유하는 거죠. 계속. 제가 이거를 부동산에 빗대어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주식 투자도 이런 직장인이라면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저는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좋은 주식, 그러니까 꾸준히 이익을 내는 기업의 주식을 한번 사면 장기 보유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인플레이션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인플레이션. 이게 어마어마합니다. 이 인플레이션 효과가. 뭐냐면 보통 인플레이션을 가격 상승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가격 상승이 아니라 뭐냐면 화폐의 양이 증가해서 화폐의 그 유동성, 그러니까 물량이 증가해서 가격이 오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얘기하면 부동산의 가치가 이렇게 올라서 가격이 따라 올라가는 게 아니라 시중에 돌아다니는 화폐가 굉장히 늘어나는 겁니다. 늘어나서 전반적으로 자산 가격에 상승이 오는 겁니다. 특히나 부동산이 그렇고요. 그 다음 주식이 그렇습니다. 주식은 그 주가 변동성이 심해서 이러한 부분을 잘 이해 못하는데 지수를 장기적으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코스피 지수도 뭐 한 30년 차트를 보게 되면 이렇게 우상향합니다. 결국에는 물론 이제 중간에서 이런 파도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이렇게 우상향하고요. 보통 그거를 뭐 M2 통화량인가 그런 식으로 표현하죠. 그래서 올해 좋은 기업을 오래 보유하면 가격은 무조건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과연 시간을 얼마나 할애할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할애할 수 있는 시간의 양만큼 어느 투자법으로 해서 어떤 기업에
투자를 할 것인가 그런 고민을 좀 해보셔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직장인이라면 뭐 하루에 1시간 정도 만약에 그 투자를 할애할 수 있다. 투자에 하루에 1시간 정도 투자에 할애할 수 있다면 어떤 모멘텀이 강한 주식, 그러니까 실적 모멘텀이 강한 어떤 성장주 이런 거에 투자하기 어렵겠죠. 왜냐하면 그 실적을 예측하고 전반적인 산업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공부가 필요합니다. 그런 투자는 좀 어울리지 않을 거고, 만약 좀 어울린다는 거는 이런 부동산 투자하고 비슷하게 청산가치가 높은 주식, 청산가치가 높은 주식이 싸게 거래될 때, 저렴하게 거래될 때 사서 냅두는 거죠. 이 부동산 투자하는 것처럼. 그러면 시간이 흘러서 어떤 이런 전반적인 인플레이션도 있고, 그리고 시장의 어떤 전반적인 상승, 그런 거에 의해서 그 투자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거를 반드시 좀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게 시간이 길어지면은 어려워지니까 여기서 일단은 요거는 마무리하고요. 바로 다른 3강으로 해서 녹화를 시작하겠습니다.